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에 힘을 집중하는 미국, EU와 반도체 산업 재건 의기투합, 한국과 반도체 동맹 강화, 공급망 재편 및 중국 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웨이퍼를 들어올리면서 반도체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반도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5G, AI,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전기자동차. 그리고 다른 기타 모든 제품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누가 반도체의 주도권을 쥐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막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죠. 여기에 지금 미국이 EU와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의기투합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 경쟁 자제를 합의했다라는 내용이죠. 또한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는 즉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는 것도 반도체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죠. EU와의 반도체 재건, 그리고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 강화, 이것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있는데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좀 힘이 없는 상황이죠.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EU와 반도체 산업 재건 의기투합입니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난 해결을 위해서 의기투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무역기술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에서 2차 장관급 회의를 진행을 했죠. 이 자리에서 미국과 유럽은 서로의 마찰을 해소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을 해서 러시아와 중국, 이른바 비시장 경제체의 경쟁 위협을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협력해야 된다라는 화두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대표로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여기에 참석을 했고, EU에서는 마르그레타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 발디스 롬브로우스키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의 후 성명에서 양측은 자국의 반도체 생산의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핵심 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죠.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뛰어나요. 기술력은 뛰어난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생산은 지금 동북아시아인 대만, 한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또한 일부는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죠. 지금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양측이 첨단 공급망, 인공지능, 국제공업표준, 그리고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 등 총 10개 분야에서 정책적 협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히고 전 세계 식량 공급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도 추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식량 공급 안정, 이것도 세계에 불로 떨어진 화두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서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것은 국제공업표준이에요. 국제공업표준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러한 표준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국제표준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장난을 친다라는 내용이죠. 거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여기에 집행이사회를 중국의 입맛에 맞는 중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반도체 연구개발 그리고 보조금 규제 원칙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현재 서방 경제권은 반도체 자체 생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과 유럽이 지금 자체 생산 능력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산업이 초창기 발달했을 때는 산업혁명 이후
계속적으로 산업이 발달했을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가장 선두에 있었고 유럽이 그 다음에 쫓아가는 입장이었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거의 대부분이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그 대만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확장을 위해 촉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인텔을 여기에 요치시키고 특히 유럽에 요치시키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를 파운드리 공장을 요치하는 것도 이 일환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것은 프렌드 쇼링의 이야기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조금 규제 원칙을 조율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미국과 지금 유럽이 서로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있어요. 특히 인텔을 누가 유치시키느냐? 지금 유럽에도 인텔이 유치가 됐고 미국에서 인텔이 유치가 됐는데 지금 인텔은 서로를 나서서 더 많은 그 규제를 보조금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보조금이 결국은 국가 경제에 또한 주름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나 레이몬드 미 성무부 장관은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EU는 조화로운 방식의 투자로 반도체 공급망의 생태 시스템을 촉진해서 산업과 국가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보조금 규제라는 것은 너무 많은 보조금이 이 시장에 퍼질 경우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는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반도체 공장이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각 나라에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만 이번에 규제를 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과 프랑스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두고 지난 20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오히려 낭비로 이어지고 마찰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너무 많이 내주면 상대적으로 그 가성비가 좋아져요. 가성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누른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자국에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자국 기업들이 가성비가 더 높은 회사로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도태되는 나라에서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마찰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공감대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비록 보조금은 일부 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 납세자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한 미국 고위관리죠. 양측이 조기 경보 제재를 구축해서 앞으로 발생될 반도체 부족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된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이들은 비시장 행위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했어요.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도한 정부 지원금. 여기에 세계 국제 정책을 유반하고 있는 그 기관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보조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타이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드러난 공급망의 취약점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죠. 지금 특별히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먹거리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죠. 그녀는 서방 지도자와 경제학자들은 더 긴밀하게 경제통합이 평화를 촉진하고 번영을 확대하는 힘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지만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비시장적인 결정이며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촉진해야 되는데 이 평화를 깨어버린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강구하면 안 된다라고 의미를 하는 것이죠. 미국과 EU 무역기술위원회는 5G,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표준화된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국제 표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분야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는 점도 명시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국제 표준 제정에 더 큰 역할을 맡아서 관련 국제기관을 상대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요. 특별히 5G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기관이 따로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 표준 제정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요. 여기에 많은 핵심 관계자들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화웨이도 국제표준기관의 검사를 받고 자기들은 그 백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오는 이러한 그러니까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서방 세계는 얘기했는데 이 국제기관에서는 그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국제기관은 중국이 재정을 잔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서방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도 비시장 경제 국가가 국제규범 재정기관을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미국과 EU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EU가 이 분야에서 중국에 공동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 국제규범 재정기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 재정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을 중국의 세력권 안에 두게 되면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EU는 중국 입맛에 맞고 있는 국제 규범 재정기관의 뜻에 따라서 이들이 표준 기술로 채택이 되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미국과 EU는 이곳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 지금 미국이 한국과 반도체 동맹 강화를 나섭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 두 회사가 DRAM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커지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분야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어떻게 돼요? 전자산업의 메카가 한국이 돼 있죠. 이렇게 한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를 하면 전 세계의 전자산업의 주도권까지 미국이 선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용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이 이것을 보면 한국의 반도체가 얼마나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현지 제조시설을 찾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과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이라는 분석이죠. 이는 미국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맞물린 결과로 보이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미리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본격화된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이 반도체 공급 해소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영상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든 것 역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는 사실이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도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하는 만큼 다각적인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해외 기업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유치하면서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견고히 하려는 행보가 대표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찾고
동시에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은 안정적인 소부장과 그 반도체 제품 확보에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만큼 생산 효율이 떨어집니다. 생산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말이 리쇼링 대신에 프렌드 쇼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공장을 포기한 만큼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면 다른 방식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업계 관계자도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현지화를 추진하면서도 아시아 중심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미국에 옮기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망이 세계적으로 분업화되어 있어 완벽한 현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공급망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는 사실이죠.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은 안정적인 소부장 반도체 제품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생산 설비 그리고 비용의 증가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이 타격이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본 내용으로는 시계를 만드는데도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지금 시계 생산까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파운드리의 공급망 부족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한 메모리의 위상도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거죠. AI,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이죠. 시스템 반도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CPU, GPU 이 분야이지만 이것을 속도를 증가시키려면 지금 SSD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삼성전자 역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0%를 훌쩍 뛰어넘는 업계 최강의 업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급증하면서 주요 정보기술 기업의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활발하죠. 이렇기 때문에 서버 반도체가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말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CPU나 GPU 외에 DRAM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앞세운 우리나라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에서 마이크론 등이 메모리 제조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모든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회의 때 삼성전자를 빼놓지 않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은 이러한 반도체 동맹의 상징화하는 행보란 사실이죠. 미국이 자국 외 국가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구축하면서 심화하는 반도체 공급을 해소하고 나아가 중국 반도체 굴기를 막을 수 있는 퍼즐을 맞추는 셈이죠. 특별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삼성전자가 만드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정말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틀어주면 미국이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의 경우 지금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시에 세우는 파운드리 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메모리는 한국 내 생산 물량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미국을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 안보 전략에 무기화된 지금 미국의 반도체 팹리스 역량을 뒷받침할 생산 거점으로 삼성전자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도 현재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미국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협업 가능한 분야를 세밀히 조율하고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과제인데 이번에 지금 방문을 하고 결국 지금 방문 성과가
수일 내로 나올 겁니다. 수일 내로 나올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외에 지금 양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제 협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21일 환영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경제 단체장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사절단 측과 협력 사업을 추진과 투자 관련 논의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와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의 협력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2021년 2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내 반도체 공급망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을 냈고 같은 해 4월 영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공급망 중요성 강조, 같은 6월 반도체 등 4개 핵심 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 발표, 9월 상무부가 반도체 기업 핵심 정보 제출, 그리고 여기에 11월 삼성전자가 미국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설립 공식 발표,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미국 반도체 첨단 기술 수출 통제, 3월 달에는 지금 미국 공장 투자 언급이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에는 지금 평택 공장 방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이 반도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맹렬하게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국의 배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러면 중국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이 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뉴스를 계속 올려드릴 텐데 새로운 뉴스를 계속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